자, 두 번째 이제 섹션은요, 누구나 이제 맞이하게 될 노후인 것 같습니다. 노후인데요. 사실은 또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또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젊으신 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젊었을 때부터 또 빠르게 이 노후에 대한 것들 준비를 시작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 뭐 노후 준비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노후 준비에다가 많은 자산을 또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애 주기에서 노후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결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중간 그런 인생의 쭉 생애 주기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그런 목표들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분배를 해 나가는 거죠. 그죠? 분배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맞이하게 될 노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행복한 노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오직 그거 하나에만 신경 쓰는데요. 이 자산과 연금 이것만 신경 쓰시는데요. 사실만 이것만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두루두루 갖췄을 때 비로소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후 생활은요. 물론 여기 이제 이미 퇴직하시고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젊었을 때 생각하는 노후랑 실제 맞이하는 노후랑은 또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예, 우리 9989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아프다. 예. 3일만 아프다가 뭐 이틀에 돌아가신다. 뭐 이렇게. 예. 그런 이제 얘기처럼 다들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됐을 때 딱 돌아가시면 좋은데, 실제 통계를 보면은, 수명의 10% 이상은 아프다가 돌아가십니다. 아프다가 돌아가시죠. 보면 이게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건강기간. 우리가 이제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수명이 79.9세라고 봤을 때 65세까지는 건강하시다가 나머지 14.8년은 이제 평균적으로 아프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자는 66세까지 66년을 건강하시다가 19년, 거의 20년 가까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예. 물론 이제 아주 건강하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훨씬 더 유병기간이 짧겠죠. 짧고. 근데 또 그 대신에 건강관리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유병기간이 훨씬 더 길겠죠. 예, 길겠죠.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항상 아프다가 돌아가신다. 라고 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부분을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간 정도가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건 건강수명인데요. 가장 건강한 나라가 헝가리. 그죠? 헝가리. 가장 건강수명이 짧은 나라가 덴마크. 이렇게 나타나요. 유럽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네. 이 건강 수명이 중요한 거는 점점점 이제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기준을 보시면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그다음에 64년생부터 74년생까지 이렇게 우리가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하잖아요. 베이비붐 세대라는 거는 이제 인구 구조상에서 그 세대에 그 출생아 수가 많았던 세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은 55년생이 우리가 노인이라고 칭하는 65세가 넘는 시기가 2020년부터였습니다. 2020년부터. 이제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노인이 계속 많아지겠죠? 예, 노인이 계속 이제 많아지면, 우리가 노인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앞에 그림처럼 이제 그죠? 유병기간에 들어가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예, 유병기간에.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이 되면서 유병기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어떨까요? 이제 아파도 병원에 가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몰리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의료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네, 이 팩트만 놓고 본다면 네, 의료 서비스를 이제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본다면 또 한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빨리 완비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건강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어느 때보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저 유병 기간 동안에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야 되잖아요. 예, 요양병원 가야 되는데, 최근 이제 요양병원 비용을 보면은 뭐 많게는 월 200~300만 원, 이 정도씩 이제 요양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연금을 한 160만 원씩 받는다. 그다음에 내가 퇴직연금 해서 뭐 100만 원 정도 받는다. 뭐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연금 받는 거의 상당 부분을 요양원에다가 그죠? 요양비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연금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해지고 점점 중요해지고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젊었을 때는 막 이제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보내다가 나이가 들면은 오히려 이제 좀 더 덜 먹고 그죠? 덜 먹고 이제 좀 더 소박하게 먹고 덜 먹게 되는데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된대요. 반대로. 젊었을 때 오히려 소박하게 먹고 덜 먹고 고기 같은 것도 좀 고기보다는 뭐 야채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런 거 균형된 식단을 가져서 좀 더 소박하게 해서 노화되는 것들을 좀 더 줄여나가고 오히려 나이가 드셨던 분일수록 고기를 더 많이 드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근육량을 더 많이 키워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난 반대로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노화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줄여나가고 기능이 저하되는 것들을 이제 방지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해지는 점점 강조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에 대한 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요,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더 이상 인생의 착륙하는 그런 시기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삶의 어떤 구분을 이제, 다르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청년기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이제 차분하게 정리해가는 그런 시기로 3단계로 나눴다면요. 이제는 인생을 4단계로 나눈 겁니다. 4단계로 나눠서, 열심히, 청년 때 열심히 배우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열심히 자녀 부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드 에이지, 3번째 인생. 이제는, 나이로 친다면 40대부터 70대를 말합니다. 서드 에이지. 네, 서드 에이지. 새로운 성장의 시기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70대 이후, 80대 이후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제 노년기, 이렇게 맞이하는 4개로 나누는 겁니다. 인생을. 4개로 나누는 겁니다. 인생을 구분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4개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 그림을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점점점 이제 성장을 쭉 하다가 성장의 그게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 다시 또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다가 또 이 줄어드는 시기에 다시 성장을 또 이끌어 나가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해나가다가 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을 하다가 또 이게 줄어드는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다가 또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학습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아, 저런 얘기가 뭔가요? 저거는 책에나 나온 얘기지 현실에는 맞지 않은 얘기 아닌가요? 저게 뭐 너무 개념적인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회가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부터 시작됩니다. 개념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일례로 우리가 산업혁명 전에는요 아동기라는 게 없었어요. 인생의 기간에서 아동기, 어린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업혁명의 모습을 보면은 산업혁명 시기가 일어났을 때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공장에다가 데려다 놓고 뭐 18시간, 20시간 막 일을 시켰어요. 그죠? 일을 시켰던 거죠. 무지막지한 노동으로 내몰아갔죠. 자본주의 초기에. 그죠? 그런데 이제 아동기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아동기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나서부터 아동기에 우리 아동들은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아동들을 그런 보호하는 행동을 했고, 그래서 아동 시기에는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노출하는 것들을 막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성장할 때까지는 우리가 보호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변화됐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 개념부터 이제 변화되는 거죠. 네, 그런 변화가 결국은 사회도 변화되고 개인도 변화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네 단계로 나누는 이런 개념의 변화가 우리 개인 스스로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지고 사회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40대, 50대 되면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더 이상 뭘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서드 에이지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실제로 또 많이 위대한 예술가나 위대한 뭐 이렇게 철학자나 위대한 그 유산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위대한 그런 예술품이나 유산을 남겼던 그 나이대가 30대, 40대가 아니라 50대, 60대, 그죠? 60대, 70대였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인생이 정말 좋은 시기는 그때인 거죠. 그 어느 신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당에서 오신 이제 그 신도님들, 특히나 할머니의 신도님들한테 여쭤봤대요. 예. 만약 뒤로 돌아간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20대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30대? 20대? 20, 30대? 네. 네. 결혼하기 전에? 그럼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네.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랬어요? 네. 부모님은 잘 만나겠다? 그럼 아주 그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엄청 부유하게 잘 키워줬기 때문에. 네네. 사랑도 많이 주고, 그때가 그리워요. 가슴이 찡해지는 말씀이네요. 그죠? 진짜. 맞습니다. 너무 행복하신 기억이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제 신부님이 할머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할머님들의 대답은 오히려 20대나 30대가 아니라, 50대로 얘기하시더래요. 예. 왜냐면 20대 때는 학교 다니라고 너무 힘들었고요. 예. 30, 40대는 애들 기르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지금 50대 정도 되니까 인생에 이것저것 다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운 것도 없고, 너무 좋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50대, 60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각종 미디어가 이 나이 들음에 대해서 젊으면 무조건 아름답고 나이 들면 무조건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인생의 황금기는 그 시기가 일지도 모릅니다. 예. 사실 또 그런 얘기가 나요. 많은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세상에서 완벽한 인간은요, 할머니래요. 할머니들. 얘가 가장 완벽한 인간이래요. 어떻게 간에 보면은 이제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그 시기가 훨씬 더 아름다운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면 더 이제 다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부입니다. 부부. 인간관계. 그죠?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내려오면서도 저 같이 모시고 왔던 선배님하고 계속 얘기 나눴던 게 결국 이제 퇴직하게 나면은 남는 건 사람이다. 인간관계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또 보면은 이제 사회적 인간관계는요, 퇴직하고 나면은 다 끊겨요. 사실은. 예, 대부분 끊깁니다. 예. 제가 이제 만났던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은행에서 부행장이라는 높은 직급에 오르셨던 분인데요. 이분을 만났어요. 가지고 지금 이제 과거에 은행 다녔던 그 동료분들 만나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안 만난대요. 그래서 왜 안 만나시냐 했더니 다 퇴직할 때 그 직급으로 퇴직할 때 행장으로 퇴직하셨던 분, 부행장으로 퇴직하셨던 분, 본부장으로 퇴직하셨던 분이 은퇴해가지고 다 똑같은 인간인데 여전히 행장님, 부행장님 그 모임 가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래서 안 만나신다는 거예요. 예. 퇴직하고 나면은
이게 우리가 동료 간에 같은 시점에 퇴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퇴직하고 나서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옛날 다녔던 회사에 가서 옛날 동료들을 만나지만 서로의 얘기의 어떤 거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만나고 나면 또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동네로 돌아와요. 그죠? 동네로 돌아오고, 1차적인 관계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학교, 고향 친구들. 1차적인 관계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직하고 나면 결국은 사실은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우리가 얘기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가 소중하고 가장 잘해야 될 사람은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내 옆에 있을 사람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는 이제 부부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보면은 이제 그 황혼이혼, 그죠? 황혼이혼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이혼율을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은 그다음 평균 이혼 연령 보면은 평균 이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30년 이상 살다가 그 이혼하신 분이 16%, 이제 결혼 초기에 18%, 결혼 초기에 이혼하신 분이 18% 정도예요. 2023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과거에는 결혼 초기에 이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결혼 초기에 이혼하는 건 좀 줄었고 오히려 3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하시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 많은 또 젊은 분들이 그래요. 나중에 퇴직하시면은 은퇴하시면 뭐 할 건데요? 라고 하면은 우리 부부 같이 뭐 여행 다니고 부부 같이 취미 생활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는 가급적이면은 부부 같이 취미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자주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다가 이제 저녁 때 이제 둘이 만나기 때문에 접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제 갈등이 적은데, 퇴직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같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의 여류 수필가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은퇴한 남편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에서 보면은 그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취미생활 같이 하지 말아라. 왜냐면,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남편은 이제 사회생활하고 있고, 이제 부인이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가정주부들은 평소에 이제 뭐 집안일을 다 하시고 나서 가까운 문화센터에 가셔가지고 이제 뭐 수영도 배우시고, 이제 취미 활동도 하시는데, 만약 남편이 퇴직하고 이제 돌아와서 같이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전에는 뭐, 김미숙 씨, 뭐 이렇게 불렸는데, 그 이제 남편이 같이 하는 순간에, 누구 남편, 누구 부인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같이 취미 생활하는 사람끼리 끝나고 나서 차 한잔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남편이 같이 왔으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관계들이 깨지거나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취미나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라. 심지어는 산책을 나갈 때도 아파트 문 앞까지 같이 나와서 각자 산책하고서 다시 들어갈 때 만나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예. 뭐 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은퇴 이후의 삶과하고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근데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을 줄이고 현명하게 살기 위한 이제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만약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은 연금을 다 쪼개야 돼요. 예, 국민연금도 쪼개야 되고 퇴직연금도 쪼개야 되고 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후 빈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빈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취미여가입니다. 취미여가. 예, 취미여가. 노는 거. 저건데 뭐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거 무슨 관계 있어요? 오히려 빨리 돈 벌어서 취미나 여가 없이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도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모아야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취미나 여가를 갖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아주 큰 경쟁력입니다. 네, 큰 경쟁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취미를 가질 거예요. 그때 가서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퇴하고 나서 취미를 가지려면은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나 배우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취미를 갖기 어려워요. 예. 젊을 때 자신만의 취미나 이런 취미 생활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특기를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예. 그 노후 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고, 취미나 여가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얻을 수 있고, 사회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나 여가를 꼭 하나씩은 젊은 시절에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보시면은 이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취미 활동을 통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근데 현실은 오히려 돈 버느라고 바쁘죠. 60세 이상은 돈 버느라고 바쁜 거고. 또 나이 들어가지고 어떤 취미를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보면은 가장 많은 시간은 TV를 보면서 보내고 계세요. 미디어. 요즘은 OTT 그죠? 그런 거 OTT를 보면서 막 시간을 많이 보내고 별다른 취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별다른 취미를 못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취미나 여가를 갖는데 그 올바른 취미나 여가를 갖는 방법은 이거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덕후가 될 정도로 아주 깊이 빠지시는 게 필요해요. 전문가가 될 정도로 깊이 빠지셔야지 그게 충분히 아까 행복한 노후를 보는 데 있어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서 사진을 배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사진 배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진을 배우면 뭐가 좋나요? 그랬더니 퇴직하고 나면 혼자 걷는 시기가 많은데 혼자 그냥 털털털 걸어 다니면은 좀 없어 보이는데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은 없어 보이지 않아서 자기는 사진기를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취미나 여가를 충분히 갖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서 아주 덕후가 될 정도로 깊이 있게 배워야 된다. 그 미래에셋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물론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난 거는 재정관리, 충분하게 재정관리를 못한 것들 대해서 얘기하는데 재정관리 때문에 못한 건데 연금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연금을 많이 확보할 걸 이런 것들 후회되는데 일 같은 경우는 퇴직할 때 내가 뭐 할지 퇴직 후에 뭐 할지 미리 찾아둘 걸 관계, 인맥을 많이 만들어 둘 걸 취미나 여가를 많이 여유자금을 많이 해놓을 걸 건강하면 꾸준히 운동하면서 체력을 좀 건강을 많이 키워둘 걸 이런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그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있는 동안에 퇴직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거기서 한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느꼈던 결론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은퇴의 모습과 실제 맞이하는 은퇴는 차이가 엄청 크다라고 느꼈고 두 번째는 저 5가지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제일 중요할까라고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돈? 건강하고 네, 퇴직했으니까. 맞아요. 건강 중요하죠. 근데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은 산으로 둘러 다니셔서 네, 다행히 건강은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계신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일인 것 같아요. 일. 뭘 하면서 보낼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은 징그럽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란 게 꼭 이제 소득을 얻기 위한 일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자원봉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뭘 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사실은 이제 퇴직하기 전까지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일하다가 딱 이렇게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는 정해진 시간에 스케줄이 딱 있잖아요. 근데 퇴직하는 딱 순간부터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나한테 탁 다가옵니다. 뭐 할 겁니까? 라고 다가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도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거나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남자, 여자로 보면은 특히 여성분들은 그걸 잘 또 적응해요. 잘 찾아가세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할 때 동그란 종이를 나눠드리고선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렇게 쓰라고 하시면은 여성분들은 그래도 잘 적는 편이세요. 근데 남자들은 잘 못 적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뭘 하면서 보낼 건지. 어쨌든 간에 남녀를 떠나서 미리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이막 인생을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살면서 보면 그 시기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보면은 대학에 들어갈 때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꿈이었던 과를 들어가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성적에 맞춰서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얻는 것도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일보다는 어쩌다가 그 직업을 얻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게 되면은 그 일이 내게 맞진 않지만 그런 부양의 의무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망인생 때야말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그러면은 나에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어려운 숙제죠.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은 뭘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나의 성격과 나의 꿈은 뭘까? 이런 걸 찾는 어떤 그런 아주 진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죠. 예.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밈. 인간은 누구나 이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게 동물과 다른 점이래요. 예. 그럼 내가 정신적으로 이제 그 어떤 자녀한테 내 후손들에게 어떤 걸 남길까, 그죠? 뭐 사실은 인터넷에서 쓰는 댓글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유산이죠. 내가 죽고 나서 남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란 거 되게 중요하다, 사회 활동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요.